지내셨나요?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보는데 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감동받은 얘기를 신랑한테 하니까 신랑이 자기가 봤는데도 되게 감동이었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정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혹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뭔가를 떴어요. 근데 뭔가를 떠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 줄을 만들었어요. 아이코드로 두 줄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직 다 완성은 안 됐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애기 모자를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기 모자를 또 사면서 애기 장갑을 또 샀어요. 손가락 장갑이 없어서 손가락 장갑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 잃어버렸다가 옆집 언니가 찾아주셨어요. 끈으로 연결을 해봐야겠다 해서 아이코드로 줄을 길게 만들었어요. 이제 얘를 연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이게 색깔이 그냥 집에 있는 면실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색이 완전히 맞지는 않는데 어차피 옷 속에 들어갈 거니까 별로 티가 안 나겠죠? 아무튼 이렇게 두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뜨고 나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달아놓으면 잘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애기가 장갑을 안 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새로 캐스톤한 게 있습니다. 뜬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떠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데요. 이게 뭔가 싶죠? 제가 본의 아니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샴페인 가디건 있잖아요. 저 샴페인 가디건을 한 번 입었었어요. 조카 보여주려고. 그때 안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정말 잠깐 입었다가 벗었거든요. 모헤어 털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샴페인 가디건을 손을 좀 못 대겠어요. 더 못 대겠어요. 뜨는 거니까 뜨기는 할 텐데 다시 저 실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헤어 실. 아무튼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웨터 그런 거를 봐도 털 빠지는 옷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한번 세탁했다가 이제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옷을 버렸어요. 입기가 싫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곰곰이 제 취향을 생각을 해보니까 털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틴실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뭔가를 뜨고 싶은데 이제 뭘 뜰까 이제 보다가 좀 다른 실을 찾아보고 싶다 해서 실 종류도 잘 모르니까 여기 필다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요즘에 약간 몽실몽실한 이 느낌? 이런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그런 실을 좀 찾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패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저는 딱 그걸 보고서는 저의 이 짧은 지식으로 요 크니까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뜨는 거겠지 하고서는 그리고 그 실 느낌도 몽실몽실하니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해보고 싶다 해서 그 패턴을 샀어요. 일단 웬걸 저는 영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어랑 네덜란드어가 있는 거예요. 딱 그 두 가지 언어로.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불어 도안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불어가 약어도 많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도안을 보면서 발견을 한 게 이게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었구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지금 너무 많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이랬어요. 또 찬찬히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막 신랑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게 전문 용어다 보니까 기호라 그래야 되나? 근데 불어 패턴은 좀 다르더라고요. 영문 패턴이랑. 아직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기는 한 몇 부분 있을 거예요. 패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떠봐야겠다 해서 실을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실로 지금 얘를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바텀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허리 부분이거든요. 허리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떠서 그렇게 해서 팔 2개 연결하고 그리고 요크를 뜨고 그리고 넥라인을 이렇게 뜨는 방법이더라고요.
여기서 주문한 실은 필, 알파가, 꽃동, 면이랑 알파가 섞인. 근데 이게 실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실 느낌이 지금 되게 몽실몽실하니 좋아요. 귀엽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얘를 여기까지 떴어요. 내가 이 도안을 보면서 뜰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떴네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겉뜨기로 38cm인가? 거기까지 떠야 돼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지루하니까 빨리 소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옷이 이제 배색이 들어가는 거라 소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 소매를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만큼 떴습니다. 지금 소매 부분의 배색은 끝난 거예요. 얘를 팔에 끼우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해보는 배색이어가지고 진짜 뒤가 엉망이거든요. 배색 끝난 부분에 실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초반이긴 한데 완전 진짜 더 처음일 때는 실이 자꾸 엉키는 거예요. 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막 세 가지 실이 동시에 이제 떠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실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무난히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거를 소매를 먼저 뜨고 싶어서 소매 부분을 좀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너무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언어 교환하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내가 뜨개질을 하는데 이 문장이 뭘 뜻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글을 남겼었거든요. 어떤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 새벽에 확인했거든요. 자기는 취미로 코바늘을 하는 사람인데 불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런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라고 검색을 하면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잠이 깼거든요. 그때 새벽에 찾아보니까 진짜 제가 원하던 딱 그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진짜 너무 필요한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서 좀 제가 궁금했던 걸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했던 문장.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코바늘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옷을 떠본 적이 없는 친구여가지고 소품 같은 걸 뜬대요. 소품이랑 뭐 애기 양말 이런 거. 그 문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못 뜨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면서 행운을 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좀 진도 나가면 사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진행하면 이만큼 했다고 사진 보내주려고요. 그래도 그렇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혹시 불어 도안 보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본의 아니게 불어 도안을 보게 됐다 그러신 분들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그 찾았던 자료를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뜨개 공식 같은 게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영문에도 그런 걸 쓰나요? 그리고 이 도안이 어떤 방법으로 늘려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늘리래요. 그래서 그냥 늘리는 것도 제멋대로 늘리는 중입니다. 근데 필다가 그 필다 책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자가 불어 버전이 있고 영문 버전도 나온다고는 해요. 근데 영문 버전은 뭐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파리에 베아슈베라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파리시청 옆에. 거기에 필다 매장이 있어요. 2층인가? 거기 가면 책도 팔고 실도 팔고 막 그래요. 크진 않지만 나중에 베아슈베 필다 가면 책도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한 몇 날 며칠 계속 그 불어 도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어 패턴에서 사용하는 언어 약어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 도안을 보면 그래도 아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불어 패턴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그 사이즈가 유럽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옷을 사면 이제 유럽 사이즈로 옷을 사잖아요. 그거는 진짜 편했어요. 사이즈 표기가 유럽은 34, 36, 38, 4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34에서 36 정도 되는 옷을 입으면 돼요. 근데 이 패턴이
34, 36 같이 입을 수 있는 패턴이더라고요. 사이즈 고르는 거에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진짜 몇 날 며칠을 봤거든요. 불어 패턴을. 신랑이 이제 옆에서 하는 말이 있죠. 진짜 불어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자기보다 더 잘했을 거라며. 근데 불어 패턴을 좀 보다 보면 아니야 별로 안 늘 것 같아요. 불어 도안 패턴이랑 그냥 불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며칠 동안 뜨고 있잖아요. 입덧도 많이 좋아졌고 이거를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9시면 졸리거든요. 9시면 뭐야 8시부터 졸려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또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번역한 게 맞나 궁금해서 더 떠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배색을 하는 거니까 얘도 너무 궁금하고 해서 뜨게 되더라고요. 한 2주 전만 해도 내가 뜨개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말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또 새로운 거 하니까 하고 있네요, 지금. 신랑이 늦게까지 하는 거 보고 역시 뜨개 하니까 또 늦게까지 한다면서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상태예요. 얘가 잘 완성이 될지.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히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잠깐 임신 이야기를 하자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초음파 검사를 3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첫째 때도 3번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 아기집 확인하는 초음파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초음파를 또 했어요. 출산할 병원이 정해지면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기가 또 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차 초음파를 한 거예요. 원래 출산할 때까지 3번인 건데 지금 벌써 3번이나 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볼 때 아이 성별을 알고 싶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알려주셨습니다. 예쁜 딸이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는 성별을 모른 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진짜 서프라이즈로. 그래서 그렇게 의사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궁금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뱃속에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매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원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엄마가 언니가 태어났었으면 너는 안 태어났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딸에게는 자매가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잘 지낼 것 같은 느낌? 잘 지내주면 좋겠네요. 아기 태명도 지었어요. 근데 저희가 장명 센스가 없어요. 첫째 때 태명도 친구가 지어줬어요. 친구가 이제 리스트를 3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골라라 해가지고 첫째 때 태명은 열무였어요.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라는 뜻에서 열무를 골랐거든요. 근데 열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부르기에도 열무야 열무야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제 열무를 했었는데 둘째 태명은 또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 채널명도 꼬마담이잖아요. 꼬마담도 지금 너무 바꾸고 싶은데 얘를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은 거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도 몰랐고 유튜브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꼬마다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좋긴 좋더라고요. 꼬마다님 막 이러니까 바꾸기도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꼬마담이라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영상 찍을 때도 막 안녕하세요 꼬마담입니다 이런 거를 못 했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안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장명 센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첫째 때 태명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열무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열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오빠 우리 열매로 하는 거 어때? 열매? 열매? 열매도 예쁜데? 열매야. 열매도 예쁜데?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열매 하자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열매로 부르고 있답니다. 저희가 장명 센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첫째 이름 지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지난 한 두 달 반 정도에 이제 있었던 일을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초반에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 그때 입덧이 제가 심할 때, 저희 옆집 언니 있잖아요? 종종 얘기하는 옆집 언니? 옆집 언니가 제 임신 소식을 알고, 그때부터 거의 한 두 달을 매주 두세 번 정도 식사를 갖다 줬었어요. 막 반찬이랑 막 언니가 많지는 않다고 막 그러시면서 갖다 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먹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몇 끼를 먹는 거예요. 언니 덕분에 진짜 뭔가를 먹을 수 있긴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계속 하셨던 말씀인데 입덧하면 본인이 하는 음식이 너무 먹기가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뭘 만들어도 간도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막 이러더라고요. 옆집 언니 덕분에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옆집 언니가 진짜 바로 옆집이 아니에요. 바로 옆집이 아니고, 옆 라인, 같은 동인데, 저희가 세 번째 입구면, 언니네는 두 번째 입구.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옆집 언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옆집 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얘기할 때는 언니 이름을 부르긴 하죠. 그 가까이에 친하신 분이 있는 게 너무 다행이고 의지도 많이 되고 좋은 이웃이 옆에 있다는 건 행운인 것 같아요. 지난 영상 보시고 쩌뉴님이 눈치를 채신 부분이 있는데 저보고 머리 잘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죠? 많이 긴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몇 센치 긴 건가? 3cm? 3cm 더 긴 것 같은데? 바캉스 끝나고 잘라야지 했거든요. 근데 바캉스 딱 끝나자마자 아이 학교 가고 임신인 걸 알았던 그 주말에 제가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머리를 잘라버리고 신랑한테 이제 뒷수습을 맡겼죠. 해달라고.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잘라줬어요. 신랑이 이렇게 보면서 한 번 자르고 또 안 예쁜 것 같아. 다시 와가지고 또 잘라주고 막 이랬어요. 거의 진짜 귀 밑 1cm? 1cm 뭐 이 정도로 잘랐었어요. 자르고 하다 보면 점점 짧아져요. 그렇게 자르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머리 감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그때 자르기 잘했다 싶은 게, 그리고 나서 입덧이 정말 심해졌거든요. 근데 씻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머리가 짧아지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을 가면 머리를 항상 다듬기만 하고 파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든 생각이, 나중에 한국 가면 그냥 머리를 잘라와야겠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많이 바뀐 게, 여기 있다 보니 그런 걸 수도 있고,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한국은 그냥 바로 미용실 가면 되고 이러니까.
제가 머리를 자른 게 두 번째거든요. 그때 첫 번째 자를 때도 신랑이 도와줬어요. 제가 일을 저질러 놓고 신랑이 와서 또 수습을 해주고 이번에도 제가 자르고 신랑이 수습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인 미용실을 가보려고 했었어요.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 평일에 가야 되는데 머리를 너무 자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냥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한국 가면은 그냥 머리를 잘라와야겠다. 옛날 같았으면은 결혼하기 전이나 막 이럴 때 앞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고 파마를 한다고 해도 고민도 많이 할 거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다시 머리는 기를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싹둑 단발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저희 가족에게 축제의 달이에요. 저희 결혼기념일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와 저희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저희 아이랑 저랑 생일이 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11월이에요. 뭔가 행사가 많아요. 3년 전에 이제 출산할 때 싸주팜이라 그러거든요. 분만해주시는 싸주팜이랑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그랬어요. 제 일평생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가 생일 선물로 짠 하고 나와줬잖아요. 선물같이 저희에게 와준 아이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예쁜 아이가 또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분 좋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디즈니에 저희 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일 선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그날 디즈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애기가 또 엄청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디즈니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지구마을. 저희도 한 번 더 가려고 했다가 날씨도 추워지고 막 그래서 못 갔었는데 초대를 딱 생일날 해주셔가지고 그날 갔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조금 안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서 예쁜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디즈니가 지금 크리스마스 겨울 장식을 해놔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입구 자체부터 그 엄청 큰 대형 트리랑 막 온통 다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을 뿌려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위기 하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완전 뿅 반했다니까요. 그 겨울 디즈니. 진짜 동화 속에 온 느낌? 저는 디즈니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신랑이랑 애니메이션도 막 종종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디즈니 가서 놀면 또 재밌어요. 디즈니 막 인형들 봐도 재밌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디즈니에서 생일을 보내고 집에 와서 저녁을 피자 하나 딱 시켜가지고 피자 먹었죠. 간단하게. 뭘 많이 먹었어요. 디즈니에서 뭐 팝콘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피자 먹고 케이크도 먹고 케이크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한인빵집 있어요. 밀레앙이라고 그 파리 봉막시의 백화점 근처에 있는 밀레앙 한국 빵집이 있거든요. 저희 지인이라 친해요. 작년에도 거기서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주문을 했죠.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국 케이크로. 그리고 애기 학교에서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 그 달에 생일인 친구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부모들한테 케이크랑 음료수랑 이런 거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거를 그때는 입덧도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케이크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달에 생일 파티 올라온 사진들을 봤는데 엄마들이 다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케이크 만들고 이러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금방 만들고 빵 같은 것도 금방 만들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발효를 안 해도 되니까 더 자주 만든단 말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거나 동네 다녀봐도 빵 냄새도 많이 나요. 막 집집마다 갸또 이렇게 케이크 냄새. 여기는 그런 걸 잘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는 생일에 그렇게 초코 케이크를 많이 먹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초코 케이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프랑스 케이크 중에 갸또 쇼콜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초콜릿 케이크거든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부어서 구우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 프랑스에 있는 레시피에 보니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많다 싶어서 다른 레시피를 막 찾아봤어요. 이제 한국 분 중에 갸또 쇼콜라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로 애기랑 같이 만들었어요.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갖다 줬죠. 음료수랑 같이. 애기 학교 가서 데리고 오면서 생일 파티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잘했대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노래도 불러주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선생님이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초를 이렇게 후 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꺼가지고 옆에 있던 남자애가 꺼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우리 또 케이크 만들어서 학교 가져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레시피가 브라우니 같으면서도 냉장고에 더 굳으니까 더 꾸덕하고 진한 그런 초콜릿 맛? 괜찮더라고요, 레시피가.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만들어서 이제 지인들이랑 나눠 먹고 그러려고요. 내년 생일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될지. 여기 진짜 학교 이제 아침에 데려다주고 이제 오는 길에 보면은 엄마들이 케이크를 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그냥 접시에다가 케이크 놓고 랩핑을 하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요. 여기는 그런 게 참 자연스러운가 봐요. 근데 보면 다 초코 케이크예요. 맛있긴 하죠. 애들이 좋아하겠죠. 그런 거. 갸또 쇼콜라.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 게 저도 만들어 보길 잘했고 그것도 제 경험이기도 하고 애기도 좋아했고 이러니까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신랑이 작년에만 해도 저 이렇게 뜨게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생일 선물은 걱정 없겠다며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실 사달라고 해야겠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뜨개의 뜨자도 보기도 싫고 막 이러니까 신랑이 생일 선물을 뭘 해줄까 그러다가 시계를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원래 시계를 안 차던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궁금하면 그냥 핸드폰 보면 되지 막 결혼 전에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계속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신랑이 선물해 준 시계. 연애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시계 차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시간을 시계를 차고 있어요. 씻을 때 빼고 정말. 그 신랑이 시계를 해주고 싶다고 같이 고르러 가자고 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그걸 하겠다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시계를 차는데 귀걸이나 목걸이나 막 이런 거는 제가 차고 있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시계는 계속 시계를 보게 되니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신랑이 왜 시계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랑 제 생일이랑 결혼 기념일이 일주일 차이예요. 결혼한 지 꽉 찬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죠. 저는 제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연애에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게다가 지금 여기 프랑스라는 곳에 와서 어쩌다 여기서 출산까지 하고 아이를 육아를 하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고 있네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니까 둘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다른 가족이 없고 저희 둘만 있다 보니까 아이를 어디다가 맡기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항상 아이랑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혼 기념일에 저녁에 뭐 집에서 식사 만들어서 먹거나 뭐 그래야겠다 이랬거든요. 뭐 케이크나 먹거나. 근데 그때 때마침 결혼 기념일 2주 전에 첫 번째 초음파 예약이 잡혔었어요. 그때 신랑이 회사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그러면 우리 그날 초음파 보고 데이트하자. 금요일이었거든요. 아이는 학교를 가잖아요. 아이 학교 보내고 오전에 초음파 보러 갔다가 아기 확인하고 파리로 가서 데이트를 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둘이서 어딘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1년 더 전인가? 옆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아기가 잠들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밤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진짜 언니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그때가 거의 한 1년, 2년 만에 이제 처음 한번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번에 나가서 그렇게 데이트한 게 두 번째였죠. 근데 그때보다 더 마음이 편했던 게 이제 그때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갈 곳도 많이 없었고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 했나? 뭐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빨리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는 아이는 학교에 있으니까 여유롭게 신랑이랑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막 가게들도 구경하고 여유롭게 밥도 먹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진짜 부부 사이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이와 함께 해도 너무 행복하지만 둘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롱디 커플이었거든요. 한국이랑 이제 프랑스 한 1년 11개월 그 정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저는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결혼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행 온 느낌. 너무 재밌었죠? 이제 그러다가 1년 조금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애틋하고 보고 싶고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더 의지하고 더 이렇게 끈끈해지고 이런 것도 더 있는 것 같고 아기가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기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신랑 회사 가가지고 신랑이랑 같이 점심 먹고 놀다가 와야지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아이 학교 가자마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기는커녕 맨날 집에만 침대에만 있었죠. 근데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둘째 아기 출산하기 전까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신랑이랑 많이 놀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언제 이렇게 자유가 찾아올지 모르니 다음 주에는 저희 어머님이 오세요. 근데 원래는 아버님도 오시려고 티켓도 다 끊어놨었는데 지금 그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되게 경계태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해외 입국자들은 10일인가 2주 정도 격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티켓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격리하려면 또 시간을 많이 빼야 하고 이제 그래야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셨고, 어머님도 이제 안 오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빠도 안 가는데 뭐 엄마 혼자 뭐 가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고. 문득문득 엄마 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이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못 오신다 그러면 또 실망감이 또 얼마나 클 거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다가 신랑이 어머님을 설득을 했죠. 어머님이 마음을 돌리셨어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실 거 생각하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연말인데, 노엘인데 너무 늦지 않게 또 만날 날이 있겠죠. 원래는 아버님까지 오셨으면 정말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명절 같은 그런 느낌? 북적북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겠다. 너무 기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님만으로도 아이가 행복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공항에 가서 어머님 만나는 때를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오전 아니구나, 이제 오후네요. 아이고 벌써 오후구나.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되게 많이 떴어요. 많이 길어졌죠. 솜에다 보니까 쭉쭉쭉쭉 떠지네요. 지금은 계속 그냥 겉뜨기만 뜨면 돼가지고 얘기하면서 뜨니까 또 재밌고 오랜만에 많이 뜬 것 같아요. 얘를 한번 껴볼까? 요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뜨개 이야기도 하고 지난 일상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말을 또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조금만 말해야겠다 했는데 지난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저희 아기가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 학교 적응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랜만에 이야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